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건설 안전 문제풀이 시간이기 때문에 건설 안전 복장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착용을 해 봤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 현장에서 착용하고 있는 안전대인데 그네식입니다. 그네식. 안전대는 어떻습니까? 벨트식이 있고 상체식이 있고 뭐 그네식이 있죠. 그래서 오늘 문제풀이 시간에 안전대 설명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착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 안전대를 한번 착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설을 한번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이 모습은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직접 우리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건축 구조물, 지금 지하층 구조물 하고 있는 전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장에서 소요되는 게 이 건설 안전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이 안전모를 탈모하고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6과목 건설안전 기술이죠. 101번부터 진도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유의원 방지 계획서 내용입니다. 이거 법규죠. 법규. 자, 제가 방금 안전모를 탈모하니까 좀 땀이 젖어가지고 머리에 자국이 좀 보이죠. 6개월 이내마다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이것은 지금 있는 이 법규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은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자율이라는 단어를 찾아내면 자율은 뭐 스스로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확인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을 그냥 쿡 찍어 주셔도 좋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철골 공사 시 안전작업 방법 및 준수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뭡니까? 구명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닐로프 직경 16mm 기준, 그 다음에 철급을 두 곳에 인양시킬 때는 와이로프를 내각은 90도 이하, 이런 말이 있는, 요거는 맞고요. 마닐로프를 직경 16mm를 기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명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안전대를 착용을 하고 근로자가 이렇게 수평의 구명줄이 이렇게 현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자, 이런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뭔가 하면은, 안전대 부품 중에 잼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잼줄.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여기 카라비너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게 너트를 이렇게 풀면은 여기 요렇게 해서 딱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딱 걸고는 이 너트를 잠가 줍니다. 그래서 요걸 어디에다 거느냐 하면은, 자, 수평 구명줄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카라비너를 이 등 뒤에 보시면은 D자형 링이 있습니다. D링에다 요걸 걸고, 그 다음에 요 훅, 잼줄의 이 훅을 요렇게 해서 이 수평 구명줄에다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탁 걸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말고 그 다음에 이 구명줄이 수직으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수직으로 쭉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추락 방지대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카라비너를 풀어서 이 추락 방지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 훅을 이 뒤쪽에 있는 링에다가 D링에다 걸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수평 구명줄인 경우에는 카라비너를 D링에다가 달고
훅을 여기다가 설치하고, 이 경우에는 카라비너를 조작 방지대에 설치하고 훅을 이 디딩에다 걸어주는 거죠. 요게 철거 공사할 때 이 안전대를 가지고 구명줄에다가 어떻게 거느냐 하는 것이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수평 구명줄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수직 구명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안전대 부착 설비. 그래서 이 안전대를 부착하는 안전대 부착 설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명줄은 두 가지, 수평, 수직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구명줄 이것은 마닐라 로프 16mm, 직경 16mm 이상짜리를 한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철골보를 인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양중기를 가지고 이런 철골이 있으면은, 이런 철골을 인양할 때 양중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슬링링이라고 있습니다. 슬링링을 걸 때, 이런 식으로 걸 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되는 지점에 걸면 제일 좋고요. 요때 요 각도를 60도 이하로 해서 인양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60도는 맞고요. 잘못된 게 3번이네요. 3번 16mm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3번 문제입니다. 103번 문제는 지면보다 낮은 땅을 파는데 적합하고 수중 굴착도 가능한 굴착기계는 백호죠. 백호. 파워 쇼벨은 높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릭이나 파일 드라이브는 뭔가 하면, 가이드릭은 철골 작업할 때 고정 양중기입니다. 고정된 양중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파일 드라이브는 파일을 박을 때 미리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파일을 구멍 속에다 집어넣는데, 그것을 우리는 메인 말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그 구멍 뚫는 장비를 파일 드라이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산업은행 기사 공부할 때 항타 항발기를 공부하고 있죠. 항타기는 이 파일 드라이브하고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 파일 드라이브도 항타기로 명칭하기도 합니다만은 항타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파일 드라이브는, 이 파일이 뭐죠? PIL이 말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뚝 시공 장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건설기기 그림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자료 여러분들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장비 종류 파워 쇼벨 높은 곳, 백호는 드래그 쇼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낮은 곳, 드래그 라인은 낮은 곳, 크람쉘은 수직 굴착, 모래 굴착, 준설. 그래서 지금 제가 내드린 이 자료, 파워 쇼벨은 높은 곳, 백호는 낮은 곳, 드래그 라인은 요 물표시죠. 수중. 그 다음 크람쉘도 수중이나 모래 준설할 때 쓰는 장비다. 이렇게 이제 요 표하고 요 그림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집안의 종립을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요 표를 암기하셔야 되겠죠. 요 표. 자, 이 표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잠깐 제가 이 자료를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요 내용, 요 표하고 요 그림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사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에 원래 집안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집안입니다. 여기 어떤 도로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고, 이렇게 깎아내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흙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도로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절토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흙을 샀는 것을 성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졸토는 주로 안반입니다. 안반. 우리가 도로에 절토하는 구간은 대부분 안반이고, 이 성토는 대부분 흙으로 성토를 하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반은 종류가 경암, 가장 단단하죠. 그 다음에 연암, 그 다음에 풍암, 풍암이 가장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 흙은 뭡니까? 점토 성분이 주로 많은 흙이 있고, 모래질이 있습니다. 자, 점토 성분 흙도 건기, 습지, 건지 습지, 건조한 땅이냐, 습한 흙이냐,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경사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사면의 경사라는 이야기는 요 부분을 요 수직 높이하고 요 수평 x의 비율, 수직 높이를 1로 봤을 때 수평의 어떤 폭을 얼마나 할 거냐, 요게 사면의 경사다, 구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x 값은 요 경암 단단할수록 작고 풍암 연할수록 큽니다. 그 다음에 성토인 경우에 흙이 건조할 경우에는 이 폭을 조금 적게 해도 돼요. 그래서 건질 경우에는 작고, 습질 경우에는 좀 불안정하니까 폭을 더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폭을 크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지인 경우에는 0.5에서 1, 습질 경우에는 1에서 1.5, 이렇다. 자, 모래인 경우에는 그냥 1.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념을 잡으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경암 0.3, 연암 0.5, 이게 다 하니까 얼마입니까? 0.8. 뭐, 더해서 다 한 게 아니고, 암기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재와는 좀 다르게 순서를 바꿔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경연풍, 0.3, 0.5, 요거 두 개 다 하니까 0.8. 그러면 요거 숫자 암기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요때 요 숫자는 뭡니까? 요 폭 x의 숫자이고, 점토 모래일 경우에는, 점토인 경우는 건지는 좀 안전하니까 요 폭이 적다. 0.5에서 1. 그 다음에 습지인 경우는 좀 불안정하니까 폭이 크다. 1에서 1.5. 모래인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모래는 자체는 단단하지만은 이렇게 사면을 봤을 때는 모래는 잘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모래는 경사면 측면에 봤을 때는 조금 불안정합니다. 거의 1.5까지 가야 됩니다. 1대 1.5 정도 해줘야만이 이 사면이 안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와 달리 좀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죠. 자, 104번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105번 가겠습니다. 자, 105번은 뭡니까?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척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제가 척압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이 자료를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요 척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척압이란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자, 여기에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거푸집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것들은 거푸집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만큼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요만큼 높이만큼 타설을 했다 해서 요 높이를 H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헤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더. 높이, 헤더. 자,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은 이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미치는 압력의 크기는 이런 분포를 갖습니다. 삼각형 분포를 갖는데, 최고 바닥에 있는 이 부분의 압력, 이것을 우리는 P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척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척압은 이때 콘크리트를 1세제곱미터당의 무게, 그것을 우리는 단위 중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위 중량은 통상 W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통상적으로 약간 2.4톤 정도, 2.3톤, 2.4톤 이 정도 봅니다.
이 정도 한다. 그래서 이 척압의 크기는 이 콘크리트 단위 중량에다가 콘크리트 타설 높이 헤더를 곱하면은 이게 척압이 된다. 이런 개념을 두고 이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있는 거, 기온이 높을수록 척압이 크다. 자, 기온이 높으면은, 원래는 기온이 낮을수록 척압이 큽니다. 자, 기온이 높아지면은, 기온이 커지면은 콘크리트가 빨리 굳습니다. 그래서 경화가 빠릅니다. 경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 속에 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가 치마가 되면서 이 척압이 빨리 커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 척압이 크다는 개념은 척압의 증가. 자, 처음에 만약에 콘크리트를 요만큼 쳤으면은 척압의 크기는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요 정도 크기만큼 될 겁니다. 자, 콘크리트 요만큼 치면은 척압의 크기는 요 정도 크기만큼 되겠죠. 그래서 이 척압이 커지는 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척압이 빨리 커지는 이유는 콘크리트 타설하고 하면 콘크리트가 빨리 침하되면은 척압이 빨리 커집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으면은 경화가 되기 때문에 척압이 적어집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콘크리트 빨리 타설할수록 콘크리트가 이 바닥에 빨리 침하가 되겠죠. 그래서 척압이 크다. 맞고요. 슬럼프가 클수록 척압이 크다. 슬럼프라는 이야기는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철제로 된 콘에다가 콘크리트를 3번에 걸쳐 가지고 다져놓고 요 콘을 이렇게 싹 빼 올리면은 이 콘크리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무너지겠죠. 이렇게 무너지면은 이 상부에서 무너진 면까지의 이 거리를 슬럼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슬럼프, SLUMP. 이게 크면 클수록 콘크리트는 연합니다. 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슬럼프가 크면 클수록 콘크리트는 빨리 치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척압이 커진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면은 자, 요렇게 생긴 장비가 있습니다. 다짐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위치를 넣으면 여기 진동이 일어납니다. 진동이 되면서 이 콘크리트를 막 다져주는데 이걸 다지면 다질수록 콘크리트가 밑으로 빨리 치마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척압이 커진다. 그래서 다지면 적정할수록 좋습니다. 너무 가하면은 척압이 커져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요런 내용 이해를 하시면서 보면은 10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6번 문제로 갑니다. 자, 106번 문제는 강간비계 수직방향 배기음 조립 간격으로 옳은 것은 단 틀비계이며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이다. 요것은 여러분들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되겠는데, 자, 단간비계가 있고 틀비계가 있고 그 다음에 통나무 비계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직방향 수평방향의 배기음. 자, 배기음 이 무슨 뜻이냐?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콘크리트 벽면에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계 작업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런 건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 골짜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외벽에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발판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비계죠. 그래서 이 건물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은 자, 여기에 우리가 이런 비계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비계를 설치를 하죠. 자, 여기에 또 비계 파이프가 이렇게 올라가죠. 비계 기둥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라 그럽니까? 장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계를 설치하는데 그냥 두면 이 비계가 앞으로 넘어지거나 벽 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정 간격으로 이 콘크리트 벽에다가 앙카를 심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이렇게. 또 저 방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벽에서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수직, 요게 수평입니다. 수평.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벽이음이다. 즉, 이 비계를 벽에다가 고정하는 작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벽이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계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 수직과 수평 간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간 비계인 경우에는 수직 5, 수평 5, 틀 비계인 경우에는 수직 6, 수평 8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나무 비계인 경우에는 5.5, 7.5. 자, 우리나라에는 통나무 비계를 쓰지 않습니다만 중국 같은 데 가면 통나무 비계를 씁니다. 중국에는 심지어 대나무 가지고도 비계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통나무 비계를 쓰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이 통나무 비계를 본 적이 있지만 최근 국내 현장에서는 파이프, 강간 파이프를 가지고 비계를 하지 통나무로 비계를 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것들이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건설 기계죠. 굴착과 씻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토공 기계가 아닌 것은, 자, 굴착과 씻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비는 SHOVEL, 쇼벨이라고 읽기도 하고 셔블이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BUCKET, 버켓이 달려 있는 거. 자, 이 버켓은 여기도 적겠습니다. BUCKET, 버켓은 한국말 해석하면 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삽이 있어야만이 굴착도 하고 씻기도 하죠. 그래서 이 쇼벨, 백호도 이 사람 이름인데, 백호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드래그 쇼벨이라고 얘기하죠. 드래그 쇼벨. 그래서 백호도 쇼벨입니다. 모터 그레이드는 정지 장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모터 그레이드는 땅을 고르기 하는 장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08번. 구축물의 안전진단 등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것. 여기서 구축물 그러면은 콘크리트라든가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구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잘 몰라도 여러분들 요 단어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축물의 구조체가 안전측으로 과도하게 설계가 되었다. 안전이 과도해서 문제가 될 거는 전혀 없죠. 단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경제적이 될 수는 있지만 안전에는 더 좋죠. 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9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방망사, 폐기시 인장 강도, 신품 인장 강도. 이것은 뭐 단골 문제죠.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시 신품, 그리고 매듭이 있느냐 없느냐, 그물 코의 크기가 10이냐 5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값이 있는데 이것은 죽기 살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110번. 이것도 일종의 법이죠. 작업장에 계단며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최소 몇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이 견뎌야 하는가? 500kg입니다. 500kg. 자, 111번 갑니다. 자, 굴착공사에서, 자, 한번 보시죠. 자, 굴착공사에서 비탈면 또는 비탈면 하단을 성토해서 붕괴를 방지하는 공법은, 자, 일단은 제가, 요거는 토목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공법의 어떤 개념, 공학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원래 이런 집안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굴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 그랬죠? 사면이라고 얘기했죠. 사면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너무 복잡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사면을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면이 있는데, 붕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요 사면이 이렇게 해서 요 흙덩이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이걸 우리는 붕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파괴면,
활동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활동면. 그래서 활동이 일어난다, 파괴가 일어난다. 이게 한마디로 붕괴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대책 배수공. 자, 여기 지하수가 이렇게 높다. 그러면 물이 많겠죠. 그래서 물의 무게만큼 이 부분의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미끄러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물을 배수해 줍니다. 배수공도 사면 붕괴 방지 대책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배토공. 이 흙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 흙의 일부를 굴착을 해서 밖으로 빼내버립니다. 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토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흙의 무게를 가볍게 하면은 이 활동이 방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에 의한 방지공. 자, 여기에다가 옹벽을 설치를 하면은 공작물이죠. 옹벽 설치하면은 이 부분이 힘을 주기 때문에 수동투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주기 때문에 이 활동 파괴가 방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흙을 이렇게 쌓아주는 방법. 흙을 송토를 합니다. 송토를 해서 이 부분을 눌러주겠죠. 압력을 가해서, 압축을 가해서, 압미를 가해서 눌려주겠죠. 그래서 앞에다 앞자가 붙습니다. 앞성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의 무게가 이 반대 방향으로 견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성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공학적인 개념을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11번 문제 키워드는 여기 키워드죠. 성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성토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럼 이 문제가 나오면 답이 뭐라고요? 여기 성토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성토가 어디 있지? 아, 여기에 성토라는 말이 있구나.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단지 앞에다가 앞자란 말만 더 붙여 있다 뿐이지 둘 다 성토입니다. 성토.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토, 앞성토. 같은 말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2번은 뭡니까? 공정률이 65%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소 사용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공정률이 50에서 70% 미만이면 요 사이에 65%가 있네요. 이때 사용 기준은 50% 이상이다. 여기 답이네요. 이거는 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하는 근거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해체공사 작업용 기계기구의 취급안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해체공사는 뭡니까? 기존의 구조물을 깨내고 어떤 재개발 공사, 새로운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 해체공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 문구를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구조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구조물을 깨내고 새로운 어떤 구조물을 만들고자 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철제 햄머. 철제 햄머는 뭔가 하면은, 자, 여기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철제 햄을 달아가지고 쿵쿵쿵 때리면 콘크리트가 깨지겠죠. 그때 이 쓰는 게 이게 뭡니까? 와이어로프죠. 와이어로프. 자, 이 와이어로프를 취급을 할 때 경험이 많은 사람은 선임된 자가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2번 평창제 천공 간격은 콘크리트 강도에 의해서 결정되나 70에서 120. 자, 평창제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자, 이런 콘크리트가 있으면 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반이나 콘크리트에 그냥 하역을 넣어서 발파하면 소음이나 진동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 가지고 여기다가 평창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평창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균열이 가면서 이 부분이 파쇄가 되어서 깨어져 나오죠. 이게 평창제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 자,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간격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 간격. 이거는 뭐 평창제의 성능이나 콘크리트의 강도나 구조물의 어떤 두께나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30에서 70cm 정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은 뭐죠? 뭐, 세기 타입. 세기 타입은 뭐죠? 자, 세기 타입은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이런 모양의 세기를 박아 넣는 거죠. 그러면 이 색이 뒤쪽 직경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기를 때려 박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14번이죠. 가설 통로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4번입니다. 15m 이상의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첨을 설치한다. 이거는 법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가 거리가 먼 것은 투하설비죠. 자, 투하설비는 뭡니까? 이런 구조물 공사를 하고 주변에는 찌끄러기가 있으면 이 찌끄러기를 그냥 던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자루처럼 생긴 곳에다가 집어넣으면 미끄럼들처럼 미끄러져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쌓이죠. 이게 투하설비입니다. 그래서 투하설비하고 뭐 낙하나 비례하고 조금 방지 대책은 되겠지만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으니까 여기에 가장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116번입니다. 자, 다음은 안전대와 관련된 설명이다.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자, 로프, 레일 청식을 하겠습니다. 유연하거나 단단한 고정줄이다. 추락 발생 시 추락을 저지하는 추락 방지대. 지탱해주는 줄 모양의 부품. 자,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구명줄의 종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명줄의 종류를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 구명줄이 있고 작업자가 이렇게 서서 자, 지금 제가 이 안전대를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D링이 있죠. D링에다가 이 카라비너를 D링에 걸고 이 훅을 어디에다가 여기 있는 수평 구명줄에다가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평 구명줄에다가 이렇게 훅을 걸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직 구명줄은 어떤 건가 하면은 수직으로 이렇게 구명줄을 설치를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추락 방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여기 서서 이 추락 방지대에다가 잼줄을 고정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잼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게 잼줄입니다. 잼줄. 자, 그래서 이 수직 구명줄에는 이제 반대로 카라비너를 나사를 풀어가지고 이 추락 방지대에다 걸고 이번에는 훅을 등 뒤에 있는 이 D링에다가 걸어주는 방식. 이게 수직 구명줄입니다. 이 두 가지 다가 뭐라고요? 안전대 부착 설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안전블록. 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네식입니다. 그네식. 그리고 상체식이 있어요. 상체식에는 이 뒤에 보면 안전블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벨트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네식에는 안전블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블록이나 이 잼줄은 어디에 안전대에다가 착용하는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추락 방지대. 이 추락 방지대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수평 구명줄 아닙니다. 수직 구명줄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착용하고 실물도 보여드렸고, 기왕이면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게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안전그네식입니다. 요게 지금 안전그네식, 그네식 안전대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수직 구명줄이 있고요. 여기에 추락 방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라비너를 걸고 이 훅은 이 뒤쪽, 등 뒤쪽에 있는 이 D링에다가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출제된 문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요 그림이 제가 조금 전에 실물로 보여드린 그 잼줄입니다. 훅이고 카라비나 이렇습니다. 나머지 그림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 안전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한 문제를 좀 설명드리고자 해서 오늘 직접 이 안전대를 착용하고 앞에 섰습니다. 자, 117번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은 최대 얼마여야 하는가? 0.3. 요거는 뭐 법적 규정이니까 그냥 암기하셔야 될 것 같고, 자, 11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비기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는 경우 안전계수 암기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안전계수,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거죠. 종류별 안전계수값 암기하기. 119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달비기의 사용이 불가한 와이어로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와이어로프가 사용되는 것, 우리 산업안전기사에서 어디에서 사용이 됩니까? 지금 여기는 달비기, 그 다음에 항타 항발기에도 와이어로프 나오죠. 양중기에도 와이어로프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오든 이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조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이죠. 10% 이상인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20번 문제. 흑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인 점검 사항인데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굴착 깊이 정도, 버팀대의 기납 쭉 말이 나오죠. 자, 이거 어떤 개념인지 제가 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설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흑막이 굴착 공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심지에서 지하에 지하실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 지하실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팝니다. 그래서 집안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하 공사를 하기 위한 대상 집안이라면 미리 여기에다가 흑막이 공사를 합니다. H8을 쓸 수도 있고 뭐 슬러리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이렇게 땅 속에다가 미리 흑막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일단 굴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땅을 굴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H 형태의 강제를 설치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띠장. 그 다음에 이제 띠장에다가 이렇게 흑막이 지보공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버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버팀대. 그리고 나서 요 버팀대 하단하고 요 굴착면의 어떤 간격 0.6m 이내 이런 어떤 굴착 깊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구조계산서나 도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점검 사항이 아니죠. 시공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 점검 사항은 버팀대의 기납. 버팀대의 기납은 뭔가 하면은 이 버팀대 끝에 SCREWJACK 그래서 스크류 잭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크류 잭을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 버팀대에서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납. 자, 토목에서는 이것을 충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력. 버팀대의 충력을 도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돌려주면은 양쪽으로 밀어주는 압력이 작용하는데 이 기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버팀대마다 설치된 건 아니지만 일정 숫자마다 이 끝에다가 계측기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로드쉘, LOAD, CLL, 로드쉘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영어로 쓰면 이건 또 다른 말로 스트레스
스트레스 게이지, GAG 또는 메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 쓰면은 하중계 또는 응력계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걸 확인해서 풀리면은 다시 또 쪼아줍니다. 이게 버팀대 기납의 정도. 그 다음에 부재 접속. 자, 요 H파일하고 버팀대는 볼트를 연결합니다. 연결부. 자, 버팀대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버팀대와 버팀대끼리 또 이렇게 잡아주는 어떤 브레이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교차부. 이런 거. 그리고 부재의 탈락, 변형, 부식.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수하면서 일을 한다. 그래서 굴착 깊이 정도. 요거는 점검사항이 아니고 주의사항입니다. 시공시 주의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회 통합 건설 안전 문제 해설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